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현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우 브레인 클리닉의 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선생님이셔서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정 박사님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원장님하고는 원래 내과 전문의시고요. 고대 구로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저랑 스터디도 한 몇 달 하셨죠. 거기서 그렇죠. 만났고요. 무슨 네네. 스터디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탄고지 플러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인슐린 저항성. 예. 제가 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스터디 끝나면 개인적으로 또 수다도 많이 떨면서 교감이 많이 형성된, 또 저도 그렇고 여기 변현주 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애를 키운 경험도 많고 네. 또 입시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애 키우면서, 그래서 이 갱년기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관심사 또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우 브레인 센터, 이 육체적인 문제들도 어떤 정신적인 거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치료도 해주고 해서 꼭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모셨어요. 아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저희 팟캐스트에 김수영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좀 에스트로겐 호르몬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고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요, 제목도 그렇지만 실전편에 가까운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보충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들어서 그래 알긴 알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면은 갱년기를 졸업하신 건가요? 그렇죠. 정 박사님도 졸업? 다 졸업했나? 모르겠어요. 네. 때로는 아직도 갱년기 증상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잘 해결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정 박사님 먼저. 저 먼저요? 네. 저는 뭐 크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느낄 만한 거가 뚜렷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끔 밤에 잘 때 식은땀 흘리는 거 네. 짧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그걸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탄고지랑 영양 관리를 꾸준히 한 덕이 아닐까. 네. 그렇군요. 역시 저탄고지. 네. 네. 변현주 원장님은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시작할 무렵에 네. 그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사실 무슨 뭐 안면 홍조가 온다거나 뭐 다른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보다는 몸이 많이 힘들어져서 그걸로 사실 그 폐경기 기간을 그걸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진 거의 원인을 이제 찾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걸로 해서 급작스럽게 체중이 굉장히 급격히 주는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폐경기 무렵에 체중이 엄청 주니까 근육도 엄청 많이 줄게 되고, 뭐 당연히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뼈 쪽에도 뼈요? 네네네. 막 원래 그 시기 골다공증도 되게 많이 오는 시기 아닌가요? 근데 검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영향은 당연히 뭐 많이 있었을 거지만 아급성 갑상선염 때문에 체중이 급작히 많이 줄어서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일도 중단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 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찾아보고 싶었고 또 해결책도 알아보기 위해서 기능의학 공부나 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은 폐경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겪었음직한 일들, 그러니까 나의 몸의 문제뿐이 아닌 저는 또 그 부모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형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문제를 같이 겪으면서 폐경을 지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렇죠.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은 되게 네. 건강해 보이세요. 피부 너무 좋으시고. 네. 많이 회복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글쎄요.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정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갱년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많은 분들에게 그것도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김준영 원장님께서 너무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난소에서 그 에스트로겐 분비가 뚝 떨어지면서 네.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증상들을 겪는데 사실 이제 뭐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갱년기 여성들이 좀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긴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오는 둥 마는 둥 쉽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럴까? 보면 그분들은 부신하고 갑상선 기능이 좀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신에서도 성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까지도요. 네. 근데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줄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부신은 스트레스 센터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신에서 그거에 맞게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큰 증상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신이 완전 바닥에 갱년기쯤 되면은 뭐 우리 모발 검사 해보지만 다들 굉장히 극도의 느린 대사로 나오잖아요. 뭐 다들 부신 피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부신이 건강하면 또 갑상선이 건강하면 사실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도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신이 좋아지면은 갱년기를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부신은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지. 부신요? 제가 키토카페에 좀 글을 올렸었잖아요. 부신 피로에 대해서. 사실은 부신은 그 신장 위에 올려진 콩 위에 올려진 팥 같은 아주 조그만 거봉 크기의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렇게 작아요? 그렇게 작아요. 근데 얘 부신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걔네들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부신이 필요할 때만 부신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흔히 생명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하부는 사실 부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데 이 부신 호르몬은 거의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신을 다 컨트롤하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근데 그 부신 호르몬의 조절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즉 뇌가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오냐에 따라서 부신이 그거에 맞게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을 하잖아요. 영양 불균형, 영양 부족, 독소 축적, 이 내 몸의 어떤 문제들도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저탄고지인 거죠. 그다음에 저탄고지에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높이잖아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부신 호르몬의 재료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의 재료기도 해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좀 올라가요.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더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에스트로겐 우세가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탄고지 하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탄고지 하시고 나서 그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저같이 막 영양제 먹고 안 그러셔도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탄고 중에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신을 피로를 개선하려면. 그래서 왜 그 모발 검사 전후 저탄고지 전후 보면 정말 대사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극도로 느린 대사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신 피로가 개선이 되고 갱년기 증후군도 많이 좋아지고 아까 에스트로겐 우세도 개선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플러스 채소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채소 정말 미네랄 공급, 뭐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가 저탄고지 하면 좋아지는데 뭐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그 호르몬 합성이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장 큰 메리트가 간의 대사적 부담을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담즙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쵸. 그로 인해서도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가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몸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하나잖아요. 네네.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하나만 좋아지면 뭐 하나만 좋아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된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끼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들도 결국은 우리가 왜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가 결국 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정답이 저탄고지인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다음에 그렇죠. 이 저탄고지 하면 그동안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탄고지 하면 그거를 어떤 균형점으로 끌고 가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니 네. 부신 피로가 개선이 되고 에스트로겐 우세가 좋아지고 프로게스테로이드 합성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몸의 변화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 부족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밤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을 제대로 자는 거 11시 이전에.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네. 그 자연의 리듬에 맞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공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미세먼지 있어요. 많고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좋은 공기청정기나 오존 발생기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주말엔 저는 산속을 좀 많이 가요. 운동 겸 좋은 공기 마시고 산소 마시러. 예. 그런 것도 이 부신 피로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단순히 뭐 한두 개로 좋아질 그런 게 아니네요. 삶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변해야. 그렇죠. 네. 그게 총점이 부신 건강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생활을 얼만큼 긍정적으로 했냐에 대한 총합으로 부신 건강이 평가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영양. 우리 이제 원장님은 그 영양 위에 마음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또 예,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들. 그렇죠. 그다음에 청광. 네, 블루라이트. 그렇죠. 그게 수면을 많이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핸드폰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그 청광 차단 필히 항상 해놓고 있고요. 네네. 저녁 8시에는 집에 등 같은 거 좀 따뜻한 빛으로 바꿔놓고요. 네.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네. 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설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도 저는 이제 좀 신경 써서 골라서 먹는데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뭐 국가식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 그 하나의 습관인 거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근데 한 달, 2달 엄청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또 그냥 습관화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냥 네. 알고 조금씩 하나씩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막 너무 부하가 걸리니까 네네. 하나씩 바꿔. 오늘부터라도 핸드폰은 청광 차단을 최소한 하는 형태로 한다거나 뭐. 네. 이제 집 전등 바꿀 때쯤 하나씩 바꿔주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부신피로. 네. 진짜 쉽고도 어려운 해결 방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저탄고지였죠. 네. 저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 증상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가 또 영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신은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똑같이 부신 피로 상태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신기하게 여자들한테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손발 차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 갑상선은 또 왜 감정 상태하고도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대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좀 업앤다운이 심하신 것 같기도 해요. 감정 기복이 더. 저는 그게 약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에너지가 잘 안 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힘이 안 나고 기운이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축 처져 있으신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갑상선 기능이랑 미토콘드리아 같이 가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키고 그 안에 연소에 관여된 호흡 단백질들 수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 대사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근육량도 적고 미토콘드리아 수도
좀 절대적인 수가 남자들보다 적어서 에너지가 적고 그로 인해서 아마 감정의 기복도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갑상선은 미토콘드리아와 연관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예전에 얘기했지만 난자 엄마한테서만 다 오잖아요. 네. 뭔가 좀 이게 다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갑상선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요오드가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염소, 불소, 네. 또 브롬, 네. 왜 요오드하고 기량해서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편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오드 공급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러면은 이제 또 저 그럼 요오드 영양제 먹으면 되나요? 이러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갑상선 기능에 요오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셀레니움, 아이언, 뭐 망간, 구리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어느 한 미네랄만 그냥 너무 많이 과량, 장기간 공급이 되면 저는 그게 타 미네랄과의 균형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요오드 보충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물론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치료 기간에 고용량 뭐 의사의 관리하에 네. 지도하에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건강을 더 좋게 하겠다고 임의 과용량 네. 장기간 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신 요즘 겨울에 해조류들 많이 있잖아요. 네. 다시마, 김, 파래, 톳 굉장히 좋은 요오드 근원들이라서 그냥 상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사로 우선 네. 해보고 안 될 때 이제 네. 영양제나 보충제나 네. 약이나 쓰는 게 네. 저탄고지 기본 아닌가. 맞아요. 네, 생각해봅니다. 정밀 박사님의 어떤 노하우들, 네. 저탄고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신피로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 게스트 모셔놓고 너무 오랜 시간 뭔가 방청객 모드로 계셔가지고 네, 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밀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외에 또 이제 변현주 원장님의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메이님하고 네. 정 대표님하고 계속 그 말씀하셨던 그런 먹는 거나 뭐 보충제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저도 기능의학 공부하면서 제 먹거리에 대한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꿨죠. 많이 바꿨어가지고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주로 장 볼 때 거의 광고에 의존하고 장을 봤던 것 같아요. 정말요? 옛날에. 네네네. 옛날에 뭐 지금 광고에 주로 핫하게 나오는 게 뭔지 어떤 음식들이 주로 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에서 뭐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을 때도 보면 그냥 뭐 조리하기 쉬운 거, 뭐 반조리 식품. 왜냐하면 요리 잘 못했으니까 네. 잘 못했으니까 바쁘기도 했고 네. 좀 만들기 쉬운 거, 뭐 네. 이런 걸 하거나 신선한 재료거나 뭐 방금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해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저뿐이 아니라 지금의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그 생활 패턴이잖아요. 쇼핑 네. 습관이잖아요. 네. 다 바쁘고 뭐 하는 일이 많고 하니까. 근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 그거를 찾아갔을 때 이유를 찾아봤을 때에 그 식생활 패턴 거기에 대한 거를 제일 먼저 많이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제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저탄고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 이전이었어요. 벌써. 그쵸. 저는 그게 아마 지금부터 한 4년 그 이상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식생활 패턴부터 네. 먹거리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챙겨서 그런 뭐 인스턴트나 뭐 밀가루니 뭐니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좀 식단에서 제외하고 식단부터 교정을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단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정말 제일 많이 그 바꿨던 게 식생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뭐 보충제나 이런 것도 그때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충제도 열심히 챙겨서 먹었었고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 아마 제가 대부분 다 지켰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해독에 대한 것도 제가 직접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요즘들 많이 하는 수액 치료도 뭐 했었었고요. 진짜 안 해보시 정말 선배님이신데요. 기능의학적으로 그 시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 몸에 직접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기본적으로 그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긴장을 많이 하는 네. 패턴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바쁘고 머릿속도 항상 바쁘고 항상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일하시면서 가정을 네. 꾸려 나가시는 어머니들 대부분이 다 늘 그러니까 왜 정신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계속 맨날 깜빡깜빡하시고. 그렇죠. 뭐 일도 하랴. 네. 뭐 아이들도 저는 애가 셋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애들 뭐 보살피는 거 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살피거나 하는 거는 뭐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생각도 못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기 자체가 건강이 나빠진 시기가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하고 거의 이렇게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갱년기라고 하는 거가 네. 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는 시기하고도 겹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대부분은 네. 그러면은 또 그때는 또 자식으로서 또 거기에도 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네, 일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게 또 저는 거의 40대에 겪었거든요. 제가 형제가 많은 중에 막내라서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도 벌써 에너지가 소진돼서 일단 힘들었을 건데 애들도 나이 터울이 이씨 3명을 뭐 입시를 치르고 어쩌고 하니까 그거 거기에 또 폐경도 같이 이제 겹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이제 번아웃 같이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오고 그렇게 된 거죠. 아마 많으신 분들이 어머 저거 내 얘기 하시는 거의 분들 꽤 그러신 될 분이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마.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시게 되고 네, 입시들 아프시고. 겹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주부로서 또 뭐 한 집안의 뭐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런 일들에 거의 제 일선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맞아요.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 폐경 전후에 이렇게 치르게 되는 일이 되니까 그런 거를 다 저는 다 겪었거든요. 네. 사실은 건강이 힘들어지는 걸로 해서 나한테 집중하는 기회가 오히려 돼줬던 것 같아요. 너무 전화위복으로 삼으신 그렇죠, 좋은 그렇죠. 사례신데 많은 그렇죠. 분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내가 너무 이제는 내 한계다라는 걸 깨닫기는 하시는데 이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행히 이제 이 저탄고지라는 걸 아셔서 나를 좀 가꿔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해도 안 되시는 거예요. 나는 나 열심히 식단한다고 하는데 뭐 남들은 뭐 막 살도 쭉쭉 빠지고 막 뭐 기운 뿜뿜 네, 한다는데 나는 왜 이러지? 머리만 빠지고 네, 힘만 들고 오히려 식단하느라고 피토플로만 오고 머리만 아프고 막 힘들고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보다 짐이 좀 더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은 어느 정도만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분은 더 해결해야 되는 짐들이 더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용기를 내셔서 더 나의 어떤 해결해야 되는 부분 네. 그런 걸 더 짚어보셔야 되는 거죠. 더 너그럽게 본인한테 시간도 더 주고. 근데 용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용기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건강해지는데 웬 용기? 용기가 네, 이러실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꽤 큰 변화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르게 내가 그동안 해오던 거와 다르게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미 저탄고지 시작하신 분들은 한 번에 큰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2번, 3번 더 용기 내시고 잘 안 되면 네. 또 계속 하시고 뭔가 약간 좀 변형을 약간 주셔서 다른 시도도 좀 해보시고. 갱년기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요. 네. 그 조명이 다 흐릿하대요. 화나면 자기의 주름진 얼굴 다 보이니까요. 네. 그 화장도 약간 좀 점점 진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환하게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확 직시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강하게. 그 용기네요, 정말. 큰 용기죠.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얘기하신 모습 있잖아요. 네. 모습에 대해서도 제가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는 네. 누가 봐도 되게 아파 보였거든요. 네네. 체중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면 여자들이 사실 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머리카락도 막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 숱도 줄고 네. 그리고 얼굴 색깔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별로 거울이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애써도
옛날에 자기의 모습 같이 보이지가 않고 하니까 만족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런 과정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더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외면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웃는 표정을 억지로 만들어 보는 거.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하기.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웃는 모습을 지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뇌가 이 사람이 되게 편안하고 좋은 상태인 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비슷한 얘기로 웃음 치료 같은 거? 네. 무슨 치료? 웃음 치료? 웃음 치료. 암 환자들 웃음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전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웃으면은 내가 네. 진짜 행복한 줄 알고 네. 진짜 행복한 줄도 알고 그 웃는 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광대 쪽을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주름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근육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자꾸.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10번 더 하시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웃는 표정. 네. 네. 그리고 미간의 주름도 좀 피시고. 맞아요. 그리고 입꼬리도 위로 좀 올리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인식을 했을 때, 내 지금 표정이 어떻지 하고 딱 인식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웃는 표정을 지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변현주 원장님께서 저희가 아까 소개할 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이런 뇌와 뇌파를 연구하시는 연구소를 하고 계시는 클리닉도 하시고 네네. 하시는 분이셔서 이게 뭔가 다른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오늘부터 10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막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얻어 가셔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예뻐지실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경험하신 게 워낙 많으신 두 분이셔가지고 지금 뭐 이제 오프닝 거리로 얘기 조금 했는데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네. 변현주 원장님께 이제 그 뇌파나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몸이 정말 안 좋으셨다가 또 건강을 되찾으시려고 정말 아까 안 해본 게 없으실 정도로 다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알게 되신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몰랐었는데 저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신. 스트레스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스트레스가 많은지도 몰랐고 되게 제가 좀 배짱이 좋은 편으로 사람들이 보통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긴장을 하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A타입이신 거죠? 저는 뭐 전형적인 A타입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는 저는 되게 이렇게 느긋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아니시죠? 살았는데 정작 건강이 나빠진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제 근육들이 다 굉장히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운동 자체를 저는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운동이라는 거에 그 프로그래밍이 아예 없어가지고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워낙 건강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 운동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었어요. 못 느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폐경이 되고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니까 근육부터 나가잖아요. 근육부터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럼 나는 왜 근육이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나는 긴장이 높아요. 긴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항진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잖아요. 항상 잘하려고 애쓰고 항상 준비해야지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긴장도가 도대체 이 높은 긴장은 어디서 오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게 된 게 몸에 대한 것도 치료하는 것도 시도해보게 되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근육이 그 나빠지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셀룰라이트라고 다 아시죠? 다 갖고 지방,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른 타입의 셀룰라이트가 많은 제일 좋지 않은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셀룰라이트의 이유 자체도 그 근육이 안 좋은 사람인 경우에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셀룰라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걸로 좀 좋아지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데
거기에서 많이 배운 게 내가 정말 그 근육 초음파로도 확인도 하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저는 정말 근육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거는 치료사의 손에만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 벗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게 그런 그 운동을 하는 풀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어느 정도 다스리는 그런 운동. 내가 하는 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신지? 그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이거든요. 태견인가요? 그와 비슷한데 네. 혈기도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도장은 천지행공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고유의 운동인데 참 관심사가 비슷해요. 저 혈기도 대신에 저는 현무도 뭐 금정무 그런 그 전통 무예 이런 데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군요. 저는 얼마 전에 태극권을 배워야 되겠다고 다짐한 적이 태극권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태극권도 굉장히 좋고 제가 하고 있는 그 혈기도라고 하는 운동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네. 그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근본이 조금 그 접근이 약간 틀리긴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척추를 바로 세워야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네네. 아직 수준이 낮은 거로 근막이라고 파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파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온 몸을 잠수복 같이 잠수복은 하나의 수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소마틱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몸의 몸학 이런 접근하는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것도 있고 뭐 펠덴크라이스라는 것도 있고 아까 뭐 말씀하신 태극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그 혈기도 이런 운동도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거나 이렇게 웅크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근막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그 잠수복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막이. 네. 그거에 만약에 어깨 부분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같이 변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풀로 이렇게 쫙 펴서 네. 제대로 원위치가 되게 자세를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앉아서 긴장해서 일을 하는 일을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앉아 있는 자세가 몸에 가장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는 허리도 똑바로 세워야지 되고 다리도 그 뒷부분, 몸의 뒷부분이 강하게 받쳐줘야지 몸이 바로 서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뒷부분이 계속 이렇게 웅크려서 짧아지잖아요. 네, 다리도 네. 뒤에가 다 이렇게 그 짧아지는 거거든요. 다 뒷부분이. 그리고 이 등이나 그 허리 이런 쪽은 또 이렇게 쓸데없이 늘어져서 네. 제대로 이렇게 힘을 못 받고. 근데 바른 자세가 되려고 하면은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최근에 뭐 가장 그 붐이고 가장 네, 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영화잖아요. 거기에서 그 프레디 머큐리 자세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봐보세요. 그 약간 가슴이 어깨 딱 맞아요. 펴지고 여기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그렇죠. 느낌이 몇 들어요. 살인데요? 나 안 봐가지고 그 영화. 퀸의 프레디 머큐리. 예. 그 그러니까 영화 요즘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너무 좋았는데요. 그 자세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는 허리가 너무 반듯하게 잘 서 있고 앞가슴을 이렇게 쫙 내밀고 근데 마이클 잭슨도 딱 그래요. 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려면 가수들은 이게 몸이 약기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서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그 울림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 자세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세. 네, 자세.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가슴을 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가슴을 펴라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가슴을 쫙 펴야 돼요. 사람이 왜 위축되거나 이렇게 실패자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웅숭. 예. 이렇게 네.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웅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숨을 잘 쉴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숨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산소 공급하는 거랑 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그 요소죠. 이게 네.
폐의 용적이 줄어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뭐 프레디 머큐리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있는 대로 가슴을 쫙 피고 정말 이렇게 마음껏 노래하잖아요. 네. 마음껏. 제가 그 이렇게 아까 웃는 동작을 취하는 것만 해도 내 뇌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근데 내가 가슴을 펴서 동작을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지도자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인가요?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호르몬이요? CEO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드로젠? 그런 게 분비가 된대요. 근데 자세로도 이 자세를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것만으로도 네. 동물들 보면은 그렇지, 맞아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가 내가 너보다 강해 하는 그 거 하는 게 다 가슴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덩치를 크게 하잖아. 근데 제가 이번 주말에 저 대공원 산책을 갔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가 이게 영역 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영역에 있는 한 마리가 있었고요. 한 마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센 애였나 봐요. 외부에서 오는 애가. 네. 그 토착 있는 애가 몸이 정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어머.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말씀해주신 자세의 중요성이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도수 치료랑 프롤러 도수 치료. 치료를 받아봤어요. 진짜 많이 하셨네. 근데 젊은 분이 다 겪어봐야 되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진행할 때 도움이 돼서.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려고 했나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 이렇게 뭔가 외부의 타인의 손에 의해서 맡겨지는 그런 치료들이 대부분이 이게 약간 수동적 치료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뿐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도수랑 프롤로도 그런 느낌이었던 게 받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진짜. 근데 어쨌든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세 똑바로 안 하고 그렇죠. 네, 뭔가 운동 안 하고 하면 정말 그냥 뭐 효과가 뭐 한 서너 달 지나면 또 다시 원래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생활 습관이 만드는 나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리 밖에서 누가 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권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도 뭐 무슨 종교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요가도 좋기는 한데 지금 제 몸 상태가 요가를 하기에는 좀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기에는 좀 불균형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태극권이었던 거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찾다 보면 땡기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 난 수영이 되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수영 하시면 되고 네. 난 걷기가 딱 진짜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걷기 하시면 되고 네. 뭔가 필요한 운동을 자기가 몸을 좀 더 주의를 깊게 기울여 보시면은 찾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되게 들어도 뭔지도 모르겠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혈기도. 이거 어떻게 찾아서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친구. 네네. 저와 동병상련인 친구가 그 친구도 건강이 안 좋았어서 일을 쉬고 있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막 얘기를 해보니까 둘이 사정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1년 전에 이미 그거를 그 친구도 또 다른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도장을 딱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딱 갔는데 그날 그 하시고 있던 사범님이 여자 사범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사범님이 하시는 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판단이 맞았더라고요. 몸을 늘려야 되니까 네. 위축됐던 것들을 막 늘리고 바로 잡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요가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때 요가 했을 땐 진짜 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한 게 아니라 하다 말다 하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몸이 자꾸 수축이 되면서 그 늘리거나 이렇게 찢는 동작들이 이제 너무 버겁고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절에 그쵸. 억지로. 네.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특히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기구에 맞춰서 억지로 막 뭘 하려다 보니까 다 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손상 많이 받아요. 네. 네, 인대도 많이 다치시고, 그죠? 네. 또 그렇다고 막 관절이나 뭔가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막 중력에 힘을 많이 받는 막 에어로빅이라던가 이런 거 뭐 많이 하시면 또 그거대로 손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근데 맞아요. 저는 그 메이님이 지금 쭉 열거하신 그런 그 운동과 그 네. 노력과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저는 이렇게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거가 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애를 쓰는 게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호흡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놓는 게 안 돼요. 이완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를 쓰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 맨날 왜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잊어먹었어요. 뭐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의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요. 예. 다이어트를 의지로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도 열심히 하면 안 되나요?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요요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인한테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너무 열심히 본인한테 하면. 너무 혹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는 게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으면 뭔가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뭐 그럴 수 있어야지 되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뭐 푸시하거나 막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이렇게 벌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이어트 그러면 덜 먹고 네. 죄인 운동하고 네. 그게 엄청 애를 쓰는 거네. 의지를 그렇죠. 엄청 내는 거고 네. 결국은 근데 갱년기에서의 다이어트나 어떤 건강 관리도 뭔가 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되게 맞아요. 막 운동도 평소보다 더 나 자기 관리 이제 해야 될 나이야 이러면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건강한 것만 찾아 먹어야 돼 하면서 정말 그 TV에 나오는 건강한 식품들 다 막 어떻게든 드시려고 하시고 너무 애쓰시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좀 전에 변현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 나이 들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런 노력도 막 그렇게 나에게 고통이나 약간 벌처럼 다가온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다이어트도 그렇고 갱년기 건강 관리도 그렇고 아까 제가 운동 얘기를 왜 했냐면 너무 그런 운동들 너무 힘든데 말씀하신 그런 태극권류의 운동들은 그냥 약간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자세를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조금씩 늘리는 운동처럼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네. 그리고 그런 운동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호흡일 거예요. 호흡,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기, 네. 이완해서 네. 천천히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고,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약간 말씀하신 그런 이완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갱년기를 좀 맞이하시고 바라보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20대 때는 요가 어려운 동작도 되고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태극권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동작 위주로 이제 관심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하체를 단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배심이 든든해진다고 하나요? 약간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려가는 아래로 건가요?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흔히. 그라운딩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수승화강? 수승화- 요즘 그런 표현도 우리 이런 얘기 막 해도 돼요? 동양적인 얘기? 요즘 때가 그런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태극권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무예 좀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전통무예. 네. 거기도 굉장히 이 하단전을 하단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허벅지 네. 이쪽 근육과 뼈를 강조를 많이 해요. 혈기도에서도요. 네. 골반, 그쵸. 골반, 고관절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게 풀어지면 거의 이제 경지에 다다랐다고 얘기해요. 인도에서 제일 차크라. 그쵸. 네. 단전 안쪽. 그쵸. 네. 거기에 에너지가 아까 수승화강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척추를 타고 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좋게 하려면 사실은 이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수승화강을 말씀드린 의미 자체가 현대인들 네. 그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머리가 정리가 돼요. 걸으면.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let it go를 하려 그러면 머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비워내야 되고 네. 내려놔야 되고. 맨날 이런 수다를 떨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원장이랑 그렇죠. 참고로 변현주 원장님께서는 그 네. 뇌 가장 최신 그렇죠. 학문인 과학화된. 네. 뇌파를 근데 가장 과학적인 게 네. 우리나라 전통의 가장 그 경험에서 우러난 엑기스 그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최신의 과학이. 그러시군요. 예, 맞아요. 진짜 이게. 정말 멋져요. 우리나라의 그런 조상들의 지혜 그거 정말 멋져요. 그렇군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왜 옛날부터 지혜였던 것들이 왜 지혜구나.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거. 네, 왜 예, 그걸 예. 요즘 조금씩 깨닫고 있기는 맞아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뭔가 최신 첨단 그 정말 모발 미네랄이라는 정말 최신의 기술을 응용하시는 정명일 대표님과 정명일 박사님과 뇌파 연구하시는 원장님 모시고 수승화강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오늘 이거 4차원 이 뭐예요? 주제가? 네, 그 주제는 심지어 갱년기인데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실행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 메이 씨는 굉장히 일찍 성숙된 거예요. 애지간히 지금 막 태국권에 관심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갱년기 이야기 일부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조금 속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부신 이야기, 갑상선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것도 다 사실이고 지금 이제 저희 후반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정말 선물로서 건강과 삶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경험담이에요. 네. 살아있는 경험담. 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지금 여지껏 나왔던 것들을 이제 정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너무 재미있게 정신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